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저희가 K-리츠 위클리를 전해드린 지 벌써 오늘 4회째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4회째. 네. 역시 해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시향이라는 게 일주일 단위로 이제 많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하다 보니까 시향보다는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이 이제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실제 어떤 시황과 그리고 공시 내용과 이런 기사로 나오는 것 외에도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정성적인 부분들도 리츠 투자자의 투자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래야 될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 많이 전해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황부터 시작을 할 건데, 시황은 짧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10월에 거의 최악의 시기로 기록될 정도로 이게 리츠 주가가 많이 급락하던 시기는 일단 지난 것 같고요. 11월 들어서는 조금 소폭으로라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난주만 놓고 보면은 금리 이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배당 리츠들이 11월 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10개 리츠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11월에 배당을 하는, 특히 미래에셋 맵스 리츠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많이 올랐어요. 거의 5%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 말 기준 배당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12월은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변수로 계속 남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전반적인 어떤 리츠 시향은 좀 개선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볼 얘기가 일단 이제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내년 상반기 상장할 예정인데, 삼성 FN리츠와 하나리츠 프리 IPO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 어쨌든 좀 마무리가 된 걸로 보여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리츠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여전한 상황에서 이 자금 경색이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프리 IPO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두 리츠가 공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일단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10월부터 해서 11월 그 전에도 그랬고 하반기 내내 사실 공모 시장도 마찬가지고 사모 투자자 모집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삼성이랑 하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파를 뚫고 사모 투자자 모집을 완료했다는 게 상당히 의의가 있죠. 또 과정을 떠나서. 그래서 아무튼 고영기 에디터 말씀하신 대로 그 투자자 모집 자체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계속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리츠 운용사들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네.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취재 과정에서 보면 이제 삼성 FN리츠와 하나리츠 같은 경우에 투자자 구성이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예. 당연히 이제 두 리츠 다 어떤 프리 IPO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 안 했어요. 당연히 스폰서도 있고 했는데, 근데 이제 보면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면 기존에 어떤 좀 눈에 띄는 투자자는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저도 사실 삼성리츠와 관련된 이제 그 비상장이지만 지난주에 프리-IPO 모집 완료 이후에 공시를 냈었는데, 저도 이걸 사실 제가 먼저 본 게 아니라 네. 취재원 분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주주 구성이 일단 기존에 리츠 프리-IPO에 투자했던 그런 기관들이 아니라 되게 보험사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것 자체를 되게 흥미롭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네네.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이제 보험사들이 대부분 이제 주요 투자자로 참여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도 그랬고, 교보도 그렇고, 코리안리도 그렇고, 물론 네. 새마을금고가 스폰서 외에는 이제 핵심 투자자이긴 하지만, 아무튼 보험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되게 이색적이었죠. 또 하나리츠랑 비교해도 그렇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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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나무라는 이 투자자도 되게 새로운 투자자고, 네. 여기는 기존의 상장 리츠 투자를 안 했는데 이제
뭐 추측을 해보자면 이제 기본 뭐 당연히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삼성그룹과의 관계, 금융그룹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네. 반면 이제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 구성이 되게 이제 심플합니다. 예, 국민연금과 주택도시기금인데 뭐 주택도시기금은 원래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상장리츠 활성화라는 그런 어떤 이제 목적이 좀 있는 자금의 성격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리츠 투자를 아주 뭐 빨리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올 초부터 하면서 이제 보면 어쨌든 국내에서 자본시장의 어떤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이 움직이는 행보가 어떤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테마세카 같은 국부펀드가 이제 리츠 시장 신뢰도에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기사로도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국민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리츠 네. 이쪽 담당자분들 말을 들어도 뭐 보통 이상의 어느 정도의 수준만 나오는 리츠면은 충분히 투자를 검토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성격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하나만 했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 리츠가 이제 프리 IPO를 끝내고 내년 네. 상반기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뭐 삼성이랑 하나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제 파워를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리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운용을 하고 투자자 소통을 하는지가 리츠 시장 활성화에 네. 당연히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저는 삼성생명의 보도자료에 불만이 좀 있어요. 7,441억을 모집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뭐 통상적인 보도자료에서 볼 수 없는 숫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프리 IPO인데 이 7,441억이라는 거는 총 조달해야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뭐 대출이라든지 뭐 그렇죠. 보통 대출은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조달하고 나중 공모 통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갚는 형태인데 네. 또 프리 IPO까지 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공모까지 다 합친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뭐 KB 스타리츠 때도 그렇고 앞선 프리 IPO 관련된 뭐 AMC들의 보도 자료랑 아니면은 그 관련 기업들의 그 공시 내용과는 사뭇 결이 다른 느낌의 네. 그 표현을 했는데 저도 사실 보고 처음에는 프리 IPO 조달이 왜 7천억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좀 네. 이상한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뭐 그들 논리는 뭐 자산 편입 금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제 삼성이 이제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네. 그 어떤 기업의 위상에 맞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뭐 삼성이 이제 한국의 제일 큰 기업인 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좀 과장을 하지 않고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거 한번 더 뭐 얘기를 해보죠. 사실 다른 쪽에서는 기사를 못 봤는데 김시모 에디터가 쓴 기사를 봤어요. JR 네. 글로벌 리츠, 국민 네. 리츠를 전면에 내걸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아니 이게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JR 글로벌 리츠를 맡고 있는 그 AMC 분이랑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근데 뭐 이게 저도 뭐 처음부터 이 국민 리츠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고 미팅 하다 보니까 최근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한 2달 정도 소요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국민 리츠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새롭게 제시를 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일단 우리나라 K리츠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되게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기관들이나 아니면 스폰서라던가 뭐 공모주 펀드 그러니까 순수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이 되게 낮은 편인데 JR 글로벌은 또 되게 특이하게 스폰서가 없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정확한 집계는 힘들겠지만 40, 50% 정도가 개인인가요? 개인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JR 글로벌 리츠 입장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이렇게 변화와 뭐 그 속에 안정도 주기 위해서 국민 리츠라는 그 키워드를 삼아 가지고 홈페이지에
딱 잘 보이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노민 기자도 아시겠지만 이 리츠 같은 경우가 뭐 주요 운용력들의 이탈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 이제 한국 네. 리츠 협회에서 했던 이제 리츠 IR 행사에서도 그 네.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죠. 개인 네. 투자자들도 이거 뭐 사실 개인 투자자도 인지하고 있을 정도면 네.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 이슈화 됐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슈들이 뭐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 JR 글로벌 리츠를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좀 국민 리츠라면은 좀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이제 기대를 갖게 만든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근데 지금까지 JR 글로벌 리츠가 외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켜보면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 운용력들의 어떤 이 근속 연수, 네. 이제 얼마나 이제 핵심 운용력, 올해 이제 이걸 운용하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고, 그건 뭐 네. 상장 리츠뿐만 아니라 사모 펀드에서 마찬가지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보면 양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다뤘는데, 네. 앞으로 저희도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SK 리츠 얘기를 좀 해보죠. 이 김시목 에디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기사를 썼는데 저희가 한 일주, 2주일 전부터 이 사실 인지를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팔로잉을 했잖아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제 종로타워 편입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뭐 기사에도 썼지만 두 가지 같아요. 방금 고경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런 종로타워 편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10월에 아마 그 3천억 원대 전자단기 사채 발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2개월, 3개월 단위로 롤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회사채라던가 그때 메자닌 처음 발행했었죠. 이게 다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덜 들어와가지고 전자단기 사채 쪽으로 많이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상환돼야 되는 기간도 되게 짧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 종로타워 편입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왜냐면 이 기간에 사실 SK 리츠를 제외한 17개 리츠가 자산 편입을 하거나 혹은 관련한 자금 조달을 진행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SK 리츠가 상당히 분주한 상황인 거고 근데 물론 이게 제가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SK 그룹 입장에서도 뭐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자산을 편입하고 이거를 뭐 캡레이트를 높여가지고 수년 안에 정상화를 하면은 당연히 뭐 역마진 이런 것보다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판단해가지고 이제 SK 리츠도 이 자산을 편입한 건데 일단 제가 SK 리츠 쪽에 확인한 바로는 뭐 비용 줄이는 차원 그리고 새로 들어올 유입될 주주들의 그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오버행 이슈라던가 이런 걸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회사 쪽 입장은 그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기존 투자자들은 이러한 선택이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고요. 그 종로타워의 무리한 편입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른 이제 추가 자본 조달까지, 자금 조달까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그냥 보면 이 명확하게 어떤 그 논리가 설명되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좋아질 거니까 이해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점은 좀 아쉬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핵심이죠. 기존에 SK 리츠에 투자하고 있던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왜 이게 지금 당장 우리는 한 1, 2년 투자 계획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상당히 많고 물론 뭐 5년 뒤에 6년 뒤에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게 조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분 이석이 되니까. 실제 이게 저희가 장기 투자라고 하지만 그 장기 투자라는 개념도 사람마다 되게 다르기 마련이고요. 개인 투자자들 뭐 생각보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 아직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오신 분과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80세 이상 되는 분한테 장기 투자자라고 하고 상품을 팔면은 뭐를 해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SK 리츠 안에도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그 투자자 사이에 어떤 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사실 이 기사를 쓰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취재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SK 리츠만 왜 유독 이 시기에 이렇게 자산 편입을 해가지고 네. 뒤에 이렇게 주주들에게 부담을 계속 주는 건지 뭐 이게 만약에 명분이 맞고 합리적인 거라면은 다른 리츠들도 그렇죠. 굳이 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거나 머뭇거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 이 명분이 맞다면은. 그렇죠. 한 뭐 2, 3분기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리츠 MC들로부터. 네. 지금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 근데 저도 뭐 그때는 이제 뭐 처음 보는 시장이니까 네.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보다 좀 앞서서 리츠 시장을 잘 성장시키고 투자자들과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시장은 명확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뒤에 우리나라 이제 상장 리츠들도 대부분 투자를 안 했죠. 네. 네.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좀 이례적인 어떤 결정이긴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번 주 K 리츠 위클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